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서산시가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나섰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지역 애국지사들을 소개합니다. 절기상 우수이자 정월대보름인 19일 충남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당진에 5.5cm의 눈이 내려 가장 많은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홍성에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웃에게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이 이어져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5번째 집을 짓고 있는데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태안군의회가 태안의 윈평리 축사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대안 없이 공사를 재개하면 안 된다며 군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하면 천안의 유관순, 홍성의 김좌진, 예산의 윤봉길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분들처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독립에 기여한 숨은 주역들도 많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시청 앞에 있는 독립운동가 김상정 선생의 추모비입니다. 음암면 출신의 김상정 선생은 1918년 고종 황제가 승하했다는 비보에 혈서로 깃발을 만들어 만세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듬해 해미에서 열린 면민대회에선 외왕에게 납세를 거부하며 또다시 혈서와 함께 고지서를 반송한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의 증손자인 김준환 씨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일제에 항거한 선대의 애국정신에 후손으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혈서를 쓰실 때마다 그냥 입으로 물어 뜯어서 쓰신 게 아니고 정갈하게 쓰시면서 단지를 하고 단지를 하면 이제 피가 금방 굳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 위에 종제기를 놓고 피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붓으로서 또 이렇게 정갈하게 글씨를 써가지고 편지식으로도 일본 외왕이나 외놈 왕이라든지 총독한테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서산 부성면사무소 앞엔 또 다른 독립운동가 김정득 선생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현면 출신의 김정득 선생은 1919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인물입니다. 시위를 하다 붙잡힌 그는 일본군에게 끌려가 곤장 90대를 맞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손자인 김용재 씨는 그 후유증으로 눈을 감는 순간까지 고통을 겪었다며 조부의 힘겨웠던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고생하셔서 그게 지금도 서럽죠. 고생하셔서. 그때 그렇게 독립운동 하시다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그 고생을 하시는 거 보면은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주들할래 그렇게 고생을 아주 말도 못하게 했어요.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 달 넘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소문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서산 출신의 유공자는 모두 36명입니다. 이 중에서 소재지가 파악된 후손들을 찾아가 직접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서산에 오랫동안 살면서도 이렇게 이런 곳도 이런 분들도 계셨구나 하는 걸 너무 몰랐던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움도 있고 그런 것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한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알려드려서 같이 서산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독립의 숨은 주역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절기상 우수이자 정월대보름인 19일 충남 지역에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렸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전화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방세론 기자, 이 지역별 적설량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19일 새벽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적지 않은 눈이 내렸는데요. 당진 5.5, 홍성 4.5, 예산 3.4, 아산 2.3cm의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기압골에 동반된 눈구름대가 빠르게 동북동진하고 기온이 오르면서 눈이 비로 바뀌었다며 대설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눈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까? 네, 다행히 눈으로 인한 피해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면도로 등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는 곳이 있어 아침이나 저녁 출퇴근길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은데요. 안전운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때늦은 눈이 내렸는데 이번 주 우리 지역 날씨 전망은 좀 어떤가요? 네, 대체로 맑은 날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9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충남 서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서해안 저지대 만조 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번에 아산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4일 아산시 갈매리 일원에서 채집한 야생교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검출 지점 반경 10km 내에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 관찰 감독이 강화됐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통보해 신속한 방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H7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인데요. 방역당국은 정밀검사를 통해 병원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방선웅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홍성에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웃에게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이 이어져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5번째 집을 짓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언덕 중턱에 자리 잡은 하얀 주택. 집을 완성하기 위한 사람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주요 공사를 다 끝내고 현재는 실내 인테리어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집 짓기에 땀 흘리는 이들은 모두 봉사단체 회원들. 지난 2014년부터 집이 너무 낡아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집 짓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한번 확실하게 집을 지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홍성 군이라든가 이런 관내에서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선택해서 1년에 한 채씩 집을 지어드리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살 수 있게 집을 이제 아까 보셨듯이 단열도 제대로 해드리고. 봉사 첫 해 40여 명이었던 회원 수는 현재 80여 명. 주로 건축 관련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모든 과정을 직접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일일 찻집 등을 통한 모금이나 기부 또는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일을 미루면서까지 전적으로 뛰어들어서 집을 완공하기를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모든 회원들이 합심해서 집 한 채를 이루는 그 과정이 제일로 뿌듯하고 우리 회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지어준 집이 어느덧 넉 채. 요즘엔 5번째 집을 짓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연에 회원들은 더욱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을 하루 앞둔 밤 5 식구가 자고 있던 시골집을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된 불길이 덮치면서 완전히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너무 고생도 많은데다가 거기서 고맙죠. 집도 지어주고 오는데 고맙습니다. 막 넓기도 하고 좋아요. 그전엔 좀 좁았는데 지금은 훨씬 넓어져갖고 배는 넓어졌는데. 홍성을 벗어나 충남, 나아가 전국으로 활동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는 회원들.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랑의 집짓기 봉사를 하고 있는 나눔 웨버클럽의 한상일 대표와 함께 활동 전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집짓기 봉사라는 게 뭐 말만 들어도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이 봉사를 좀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우리
취약계층을 이제 한 가정이라도 줄여 나가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애초에는 이제 집수리라든가 그런 것도 의도했었는데 집수리나 할 때는 그 문제점이 약간에 있더라고요. 네. 그 뭐냐면은 만약에 보일러 공사를 해줬다. 그런데 기름 보일러를 놔드렸는데 단열을 안 된 집에다가 보일러를 놔드리니까 기름 보일러 그 난방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한 달에. 예. 그러니까 그 어려우신 분들이 난방 유지비가 기름값이 뭐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 기름 보일러를 돌리질 못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봉사했다는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통째로 집을 지어주되 뭐 여러 채 하지 말고 한 채씩 1년에 한 채씩만 집을 제대로 지어드려서 네. 난방비 걱정을 없이 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제대로 된 봉사를 해주시고 예, 예. 계신 건데 이 봉사단체 회원분들이 대부분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예.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분들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회원들은 대부분 저 건축에 그 필요한 모든 그 인력, 네. 그 뭐 목수서부터 뭐 샤시 뭐 모든 인력들이 다 거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부러 그런 분들만 골라서 이렇게 회원에 가입하라 이렇게 권유를 하신 건가 아니면은 그렇죠. 자발적으로? 아니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섭외를 했죠. 네. 그렇군요. 네. 섭외를 이 부분에 회원이 없어서 딸린다. 그러면은 그 부분 그러면 이 부분에 누가 또 적합한 홍성에서 누가 또 적합한 인물이 있나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 이런 단체를 있으니 와서 같이 활동 좀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흔쾌히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같이 활동하게 됐고요. 또 그 건축 계통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왜 뒤에서 또 서포터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봉사를 좀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뭐 좀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보람 있었던 거는 회원분 중에 우리의 나눔 에버클럽 봉사 현장에 그 공사 일정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 일정도 바쁜데 그 자기 일정은 타인에게 양도를 하고 자기 돈 지불해가면서 본업이 건축업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타인에게 양도를 하고 여기 와서 봉사로 무료로 봉사를 해주실 때 그럼 자기 손실을 보면서 와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죠. 그럴 때 보면은. 그렇다면 반대로 좀 가장 어렵거나 가장 힘들었던 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어렵고 힘든 거는 우리가 겨울철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겨울에 날씨가 열악하잖아요. 춥기도 하고 눈도 오고 그러니까 눈이 올 때는 그 현장까지 오기가 그 대부분 시골이니까 현장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 눈이 녹지 않아서 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추우니까 항상 밖에서 거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그 추위에 떨어가면서 일을 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좀 단순히 집 하나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디자인이나 설계부터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다 고려를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집을 지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좀 신경을 쓰십니까? 우리가 디자인도 무시하진 않고 디자인도 물론 집 지어준다고 해서 디자인을 함부로 그냥 형식만 갖춰서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디자인도 가급적이면 이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단열을 가장 중점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수리에서 보일러 놨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열을 잘 돼야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 난방비가 덜 들거든요. 그래서 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난방비가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난방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단열을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된 분들이 참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입주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반응은 너무 좋아하시죠. 이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흔히 말해서 옆에서 사람들이 로또 맞았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고 지금 이번에 5호집인데요. 5호집 그 입주자들이 자주 오셔요. 하루에 2번씩 오실 때도 있고 오실 때마다 이게 꿈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좀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궁금했던 점인데 비용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감당이 되나요? 집을 지우는데 한두 푼이 좀 드는 것도 아닌데. 비용 많이 드는데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가 비용은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부분에 가장 많은 네. 그 비중은 우리 회원들의 회비. 예, 회원들이 85명인데 그분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내주시고 네. 또 그 부족하는 부분은 또 기부금을 또 내주시고 예, 그리고 그걸로 더 한참 부족해요. 그래도 네. 우리가 1년에 사랑의 집 짓기 전에 1일차 집으로 해서 네. 홍성 지역민들로부터 이제 기부금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CMS라고 해서 네. 한 구자에 10,000원씩 하는 그런 전용 구자를 만들어서 네, 그 기부금을 또 약간의 기부금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계획은 우리 지금 저희가 홍성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홍성의 취약계층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없을 네. 때까지 우리가 활동하고 싶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충남 지역으로 이게 좀 우리 군뿐이 아니라 뭐 예산군, 뭐 청양군, 뭐 서산시 뭐 이런 식으로 다 확산을 돼갖고 우리 충남도 더 나가서 전국까지 다 네. 확산돼갖고 네. 우리나라에 뭐 그 취약계층이 없는 나라, 못 사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네. 너무 큰가 이게.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차근차근 우리 최고 우선적으로 우리 군부터 홍성군부터 그런 거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이. 네, 좋습니다. 인원이 뭐 더 많아지면 1년에 여러 채도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그렇죠. 네. 지금은 1년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1년에 한 채씩은 꼭 네. 지차 우리가 네. 자본이 딸린다 해도 부족하다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목표를 삼아서 꼭 지차해갖고 저희가 2014년도에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창립을 해서 지금 아직 만 5년이 안 됐어요. 네. 8월 달이 5년째인데 네. 지금 벌써 5집을 짓고 있으니까요. 1년 하나씩 꼬박꼬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눔 에버클럽 한상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태안군의회가 태안읍 임평리 축사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임평리 주민들이 축사 공사 중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공사 재개를 우려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축사 건축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법원 패소 이후로 아무런 대안 없이 공사를 재개해 민원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한 결의문은 충남도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를 한 현직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직 조합장 A씨는 지난달 조합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방문해 귤과 생굴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 3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음식물과 금품 제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문 브리핑 우선 무한 정보 살펴봅니다. 12일 아침 대전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앞 예상군민 200여 명이 버스 5대에서 내려 결연한 표정으로 대열을 갖췄는데요. 하나둘 채석단지 지정 결사반대라고 적힌 검고 붉은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사람이 먼저다, 생존권 사수, 환경권 보장이 써진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돌가루와 미세먼지가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산물까지 오염시킨다며 사람이 먼저다, 산림청장은 채석단지를 불허하라고 성남 민심을 터뜨렸습니다. 또 토성산과 안락산 등으로 이어지는 금북정맹을 절단 파기한 것을 규탄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요. 석산에서 발견한 오염물질이 국민의 식수원인 예당저 수지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며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정을 비롯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산지관리위는 이날 조건부 지정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산림청 관계자는 모니터링 등 조건부로 여러 가지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 결과를 100%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술면 번영 회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3차 심의에도 참석해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심된다.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더욱더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산군 개발위원회도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 요구와 같이 다시 한번 범군민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충청권 아시안게임 정말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굿모닝 충청 기사 살펴봅니다.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이 반대 목소리에 부딪혔는데요. 정의당 4개의 시도당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막대한 지방재정 지출이 예상됨에도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에서도 공동유치 업무 협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조 2천억 원을 4개 광역시도로 나눠 3천억 원으로 개최가 가능하다는 단순한 계산은 이번 유치 계획이 제대로 된 준비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정의당은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누적 적자가 발생한 점을 강조한 뒤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이를 위해 주민들의 삶과 연결된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악화시킬 우려는 없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규모 최소화, 경제적 분석과 이 내용 공개, 또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는데요. 아시안게임이 560만 충청민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와 충북도는 지난 7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전에 나설 것을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만에 실시되는 국립공원 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태안신문 기사입니다. 10년 만에 실시되는 국립공원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환경부가 자기들 업무 편의대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재산권 피해가 크고 전국의 20개 국립공원 가운데 태안해양국립공원은 전국 유일로 다른 산악공원들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 똑같이 진행을 하다가는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태안 주민들의 이야기인데요. 주민들은 태안해양국립공원이 1978년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면서 10년을 참아왔고 국립공원으로 보호하는 가치가 없어져 오히려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자체를 묶어버린 곳이 상당수 있다며 환경부가 해당 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국립공원 직원들의 보고만을 중심으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작은 아니냐고 환경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태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12일 오후 늦게 전자문서가 하달이 돼 환경부 담당자에게 지역의 관심 사안으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잡힌 일정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무조건 20일에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군에서는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일단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담당자는 홍보 부족과 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법의 취지보다는 무조건 자기 지역의 해제와 완화만을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20일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큰 틀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지역별로 다시 의견 수렴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중소기업을 다음 달 15일까지 전수조사해 내년부터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은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대기환경 기준 강화에 따른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사물인터넷 활용, 소규모 방지시설 원격 관리기기 설치 등입니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공기질 개선 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충남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사업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19일 당진 2동과 당진 3동 방문을 끝으로 연두 순방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김 시장은 지역 수건 사업을 주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우선 사업을 정해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직영화와 관련해 3월 개학에 맞춰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농특산물이 국내 대형 식품회사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서산시는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 IF에 400여만 원 상당의 서산 달래와 냉이 280kg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오는 5월까지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뒤 다양한 메뉴를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시는 향후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1기 홍성군 도시재생대학이 시작됐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내포 신도시 등 도심 외곽 개발에 따른 원도심 쇠퇴와 홍주읍성 일원 개발 시 각종 규제 등 지역 문제에 주민들이 직접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게 됩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도청 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도청 각국 과장과 당진 출신 향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0년 정부 예산 중점 확보 대상 사업과 도비 확보 대상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와 도의원 초청 간담회도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군은 19일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입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예산군 소재 대학에 재학하면서 군으로 전입할 경우 상품권 5만 원을 지원하고 1년 경과 시 10만 원, 3년 이상 경과 시 3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0일 오후 2시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면접위원 위촉식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0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3대 서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0일 오후 4시 군청 중회실에서 열리는 제25회 충남 장애인체전 준비위원회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20일 오후 5시 대회실에서 열리는 2019년도 예산군 체육회 정기총회에 참석합니다. 김용찬 충남행정부지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 충남도청 대회실에서 열리는 제11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2019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7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산과 홍성, 청양이 영하 3도, 예산이 영하 2도, 당진과 태안이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 청양이 6도, 태안이 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오후에는 맑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눈으로 얼룩진 자동차 세차하시기 좋겠습니다. 외출하기도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